미술작가 이장욱입니다. 일본 교토에서 미술 공부를 했고 한글과 언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재해석하여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시, 번역된 욕망을 담는 그릇이란 주제로 지난 10년간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의 소리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일본에서는 마음과 소리를 콕 집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내라는 말인데요. 우리 말대로 하면은 본래 이렇다 할 때 이 본자와 소리 음자를 붙여서 본음이라고 부르고 본심, 속내, 속마음을 뜻합니다. 이번 전시 백육에서는 그간 작품 활동을 하면서 만나온 사람들의 속마음 혹은 이야기에 관한 글자를 작품화하여 선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백육의 백은 하얗다 할 때 백이랑 숫자 100 두 의미를 모두 함축하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욕은 욕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두의 마음 그리고 순수한 욕망을 내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품은 우리가 신라시대 포석정으로 알고 있는 곡수유상이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하였습니다. 곡수유상이란 수로에 술잔이 한 바퀴 둥둥 떠돌 동안 시를 읊는 일종의 술게임 같은 거였는데요. 시를 잘 읊으면 통과하고 시를 잘 읊지 못하면 벌주를 마시는 문화였습니다. 처음 곡수유상을 해석해서 만든 세디먼트는 수로 위에 스마트폰 배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스마트폰 배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거나 시민 참여를 이끌거나 했습니다. 이후 같은 형태의 작품을 3차례 선보였는데 올해 초 울산시립미술관에서 포석정 원형을 그대로 재현했고 이번 BHAK 전시에서는 보다 오가닉한 형태인 세디먼트형이 탄생했습니다. 이번 세디먼트형의 특징은 다리가 대나무인 것인데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설화에 나오는 대나무 숲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제가 아트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나눈 이야기를 반추하는 시간을 이번 전시에 담고 싶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에서 비밀이 담긴 대나무 숲에 바람이 불면 말소리가 들리듯이 제가 만든 세디먼트 수로에 띄운 배에서는 관객들이 남긴 말소리가 흘러나와 수로를 떠도는 것인데요. 이러한 음성 언어를 시각화한 글자 작품도 준비했습니다. 그릇 형태로 자른 대나무 속에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영감이 되었던 것이나 꿈으로 언급된 글자를 새겼습니다. 이 글자들은 우리가 바로 읽을 수 있는 자음 모음이나 알파벳이 아니라 그것이 흐트러진 이미지 형태인데요. 그 풀이를 위해 전시장 벽면에는 일종의 도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전시장에서 세디먼트 수로를 감상하신 여러 관객분들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감상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와 이거 완전 내 취향인데? 요렇게 얘기하신 거랑 영화 신과 함께 나오는 물의 지옥 같다라는 인상을 받으신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이처럼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떤 특정한 감상법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자유롭게 감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마음의 소리를 담아내는 대나무 숲에 오셨으니 혹시 마음이 동하신다면 자신이 품고 있는 삶의 키워드, 오늘의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한마디를 주섬주섬 꺼내서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설화에서 나오는 대나무 숲은 자신을 괴롭혔거나 부정적인 것을 덜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의 대나무 숲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관객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나요? 혹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와 같은 질문을 드렸고요. 글을 통해서 담아낸 키워드들, 꿈, 욕심에 관한 것들을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다룬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문법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어 공부를 하고 그들과 섞여서 말을 하면서 내가 사람들이랑 말을 할 때 어떻게 하지? 어떤 모습이지?에 관한 걸 되짚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것이 문자와 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해온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배교에 전시된 작품에는 제가 글자로 만든 것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글자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봤을 때 바로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 다른 분들도 이렇겠구나 라고 하면서 열심히 째려보다가 꿈이라는 글자가 딱 읽혀졌을 때의 어떤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SNS에다가 글을 썼는데요. 어떤 이의 꿈은 이토록 아름답다. 드러나기 전에는 그 진가를 몰라볼 정도로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의 꿈을 읽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저는 누군가의 꿈을 읽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훔쳐내는 일을 잘 해야 되는데요. 예술이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도둑질 같은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둑질이요.